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산화환원 반응을 지금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산화환원 반응은 어렵다고 우리가 여러 번 애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산화환원 반응의 두 번째는 뭐를 할 거냐면 203, 204 쪽에 널브러져 있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진짜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제목을 좀 바꿀 거야. 자, 뭐라고 바꿀 거냐면 간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 혹은 금속의 반응성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좀 해석을 좀 할게요. 그래서 학교 책을 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 있어서 요거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쉬운 문제 형태로 나오겠지만 원래 이거 하면 진짜 어렵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서 일단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볼게요. 좀 어려운 내용을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들이 있어. 금속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알루미늄, 그다음에 아연, 철, 주석,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선생님이 희한한 금속들을 적어 놨어요. 그래놓고는 여기는 이제 금속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수소는 어쨌건 여기에 관여하는 애여서 가로치고 수소까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금속들은 아까 그 이온 적었을 때 상황만 생기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양이온이 될 때 그냥 무작위로 양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듯이 금속들도 전자를 빨리 잃어서 양이온 되려고 하는 애들의 순서가 있어. 내가 지금 적어준 게 기본적인 순서.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원래 이게 나오면 16개가 나와요. 16개. 16개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고1 과정에서는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갈아 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 나눠놨어. 해놓고는 여기 있는 요 H라는 게 뭘 뜻하느냐, 염산을 뜻한다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이게 염산이 왜 나오는데? 이 염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염산에 안 녹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염산에 녹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염산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염산에 녹는 거야. 염산과 반응을 합니다. 이 정도는 첫 번째로 알아두세요. 수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금속들은 염산에 넣어도 안 녹는 금속. 수소를 이렇게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대부분의 금속들은 염산에 넣으면 녹는 금속.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좀 전에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왼쪽으로 갈수록 어떤 성질이 커요. 그래서 음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파워가 세. 어떤 파워가 세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전자를 잃으려는 파워가 세.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말표현 이해되나요? 왼쪽에 있는 애들일수록 전자를 잃기 쉬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전자를 잃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왼쪽에 있는 애들일수록 양이온 되기 쉽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한 단어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왼쪽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건 실험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 의미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살짝 응용을 하면 선생님 혹시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었으면 산화되는 거 아닌가요? 빙고. 그래서 왼쪽에 있을수록 의미가
산화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화됐다는 얘기는 결국 얘네는 왼쪽에 있을수록 무슨 제로 이용되기 쉬워요? 환원제로 이용되기 쉽다. 이거 한 방에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을 2개를 보여줄 건데, 자, 첫 번째, 잘 따라오세요. 이거 진짜 어렵다. 자, 내용은 이렇게 갑니다. 자, 통에 내가 뭘 둘 거냐면, 여기에 염산을 넣어 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염산은 화학식으로 HCl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이 염산은 눈에 보이진 않는 이온들이 요 내부에 있어. 그래서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한 개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들어있는데 선생님 편의상 한 3개만 보여줄게. 염화 이온과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 자,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자, 여기다 무슨 짓 할 거냐면 여기다가 내가 자, 아연 조각을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ZN 예, 아연 조각이에요. 아연 조각.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 상식에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아연이요. 염산에 녹는 애예요. 녹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녹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연하고 수소랑 위치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수소보다 왼쪽에 아연이 있어. 수소보다 아연이 왼쪽에 위치한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위치한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되기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연이 풍덩하고 들어갔는데 지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수소 이온이 건방지게 이온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러. 놀아봐. 네가 왜 건방지게 지금 이온으로 있어? 내가 이온으로 있을 건데 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연이 갖고 있던 전자를 수소한테 줘버려서 아연 이온으로 변신하는 거야. 아연은 금속일 때 ZN이라고 쓰고요. 이온일 때는 ZN2+라고 쓰는데 이온이 되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게 녹아내린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연 이온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야.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자, 아연 이온이 이렇게 있다. 이해할 수 있겠나? 그러면 아연이 전자를 잃었어.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산화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상황이 이해되지?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아연이 전자를 줄 때 수소 이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을 거야.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수소 원자가 된다? 근데 수소는 기체로 존재하는 애여서 H2여야 돼. 그러면 H2란 얘기는 수소 이온이 2개 반응하셔야 돼. 이해되죠? 그러면 수소 이온 하나가 H2로 갈 수 없으니 수소 이온 2개가 H2로 가려면 전자를 2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어쨌건 전자를 받았으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환원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이때 이 2개의 전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연은 2+ 이온 돼요. 그러면 아연 원자 하나가 이온 하나로 갈 때 전자를 2개를 내놓는 거야. 지금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잘 보시면 간다. 결국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하나가 이온으로 녹아낼 때 수소 이온은 간다. 2개가 반응해서 얘네가 전자를 받아서 기포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 없을 때는 수소 이온 3개, 염화 이온 3개 있었어. 그럼 아연이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수소 이온이 사라집니다. 얘 수소 이온이 사라져.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염화이온 3개, 수소이온 하나, 아연이온 하나, 이온 2개가 사라지면서 이온 1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실험에서 원래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의 수가 감소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What the? 이렇게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다음 똑같은 실험인데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이게 학교 실험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똑같아 보이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뭐를 준비를 할 거냐면 여기에 AgNO3 수용액을 준비를 할 겁니다. 질산은 수용액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면 여기에 은 이온이 이렇게 녹아 있고요. 나머지 NO3 마이너스 이온도 녹아 있는 겁니다. 다시요. 은 이온하고 NO3 마이너스 이온이 녹아 있는 거야. 한 번 더. 은 이온하고 NO3 마이너스 이온이 녹아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뭐 넣을 거냐면 구리를 첨벙시킬 거야. 구리를 넣을 건데 아까 아쌤이 사나우는 장 설명하면서 구리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래서 붉은색 구리 조각을 넣어줄 겁니다. 붉은색 구리 조각을 넣어줬어. 이때 녹을까 안 녹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녹아요. 녹아요.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원리를 알아야 돼. 무슨 원리냐면 요거 원리를 자 빨리 판단하세요. 그래서 은하고 구리의 위치를 확인해. 그랬더니 은보다 왼쪽에 구리가 있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들일수록 이온으로 있으려는 경향이 큰데 구리 입장에서 봤더니 건방지게 지보다 약한 애가 지금 이온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구리가 부른다고. 불러서 구리가 갖고 있던 전자를 은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구리가 전자를 잃어서 구리 이온이 되는 게 이게 녹는다의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구리가 녹습니다. 구리가 이렇게 녹게 되는 거. 그러면 이때 또 얘기하지만 전자를 잃게 된다는 거,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구리가 갖고 있던 전자를 누구한테 주냐면 은 이온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은 이온은 은으로 변신하면 되는 거야. 은 이온과 은은 아예 다른 상태예요. 얘는 이온이고 얘는 원자야. 원자 눈에 보여요. 알겠지? 그럼 선생님, 얘 어떻게 되나요? 자, 아까 수소는 기체니까 날아가면 되는데 은은 기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은들이 전자를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로 가서 고드름 열리듯이 이렇게 석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은이 석출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은이 석출된다. 아까는 수소는 기체로 날아갔지만 은은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체로 석출된다. 하지만 어찌됐건 은은 이온이 아닌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구리가 2개의 전자를 내놓으면 은은 전자를 하나밖에 못 받거든. 따라서 2개의 전자를 받으려면 은이 2개 반응해야 돼. 전면 은 이온이 2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전자를 받으면 은은 얘는 기체가 아니어서 Ag2가 아니야. 얘는 그냥 EAG 이렇게 돼서 여기에 석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리 이온이 이렇게 생겨날 거야. 어렵지 않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구리는 아까 색깔이 뭔 색깔이냐면 빨강색이야. 그런데 구리 이온은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구리 이온은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구리 이온은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구리 이온이 없을 때는 투명했어. 자, 얘 투명한
용액이었어. 투명했던 용액이 구리 이온 때문에 색깔이 점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파랗게 푸르게 자 변하게 된다는 거야. 푸르다, 파랗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음료수 중에서 파워레이드 마운틴 블러스트 있잖아요. 그 색깔 난다는 거야. 요거 이해됐죠? 이것도 이해되나요? 요 실험이 니네 과정 중에서 나오면 가장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여기서 보시면 구리 이온 하나 생길 때, 자, 구리 이온 하나 생길 때 은이온 두 개가 사라지는 거니까 때마침 얘도 총 이온 수는 감소한 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이게 내용이 끝이야. 이게 내용이 끝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문제를 보면 사실 잘 못 풀어요. 좀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잠깐 자 보여드릴 거고 학교에서 혹시 요거를 얘기할지 안 할지를 몰라서 선생님 잠깐 설명 하나 할게요. 우리가 보통 철은 산소랑 되게 쉽게 잘 만나. 그래서 이 철이 자 산소랑 만나게 되면 철이 녹슬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식 되는 거. 부식, 녹슨다. 부식은 녹슨다, 녹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철을 녹쓰는 걸 권장하는 게 아니라 부식을 방지해야겠죠. 그래서 배우는 게 부식 방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부식 혹은 녹슬다 이런 말은 결국에는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전자를 잃는다 요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 부식 방지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소나 수분을 차단하는 거야. 산소나 수분을 자 차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기름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뭐 도금 씌우고 말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자를 잃게 되면 얘가 녹슬기 때문에 전자 잃는 걸 방지해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아예 생각의 전환이죠. 너 어쨌건 전자를 잃을 거면 차라리 내가 전자를 공급해 줄게. 그래서 전자 공급법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철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에 아연 같은 거를 뭐 하냐면 접촉시켜 둘 거야. 그러면 철도 금속이고 아연도 금속이어서 둘 다 녹슬어요. 둘 다 전자 잃어요. 그런데 아연이 철보다 더 왼쪽에 있어. 더 빨리 전자를 잃어버리는 애들이어서 아연이 전자를 산소한테 뺏기지 않고 철한테 뺏겨요. 철한테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면 철이 그 전자를 받아서 산소한테 뺏기면 되는 거라서 철 입장에서는 전자를 안 뺏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또 얘기하지만 요거 내용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여서 실험 나올 때마다 계속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잠깐 정리.